안녕하세요. 로브메디텍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릭, 트리거, 그리고 오토 트리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륨 컨트롤에서 리크가 없는 사진을 볼 텐데요. VTI랑 VTE, 즉 흡기시타이다 볼륨과 호기시타이다 볼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한 상태여야 하고요. 올라가는 흡기시타이다 볼륨과 내려오는 호기시타이다 볼륨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으면 리크, 누출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플로우 볼륨 그래프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없고요. 다른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VTI랑 VT가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올라가는 흡기시타이다 볼륨과 내려오는 호기시타이다 볼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만큼의 오차가 생겼죠. 플로우 볼륨 그래프에서 가로가 볼륨인데요. 들어간 볼륨이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은 여기까지인데 하얀색은 좀 좁아졌죠.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격차만큼의 리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리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프레셔 컨트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TI랑 VT가 비슷하거나 거의 같거나 하면 문제가 없고요. 올라갔던 거랑 내려오는 이 하늘색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 사진처럼 VTI랑 VT가 벌어지면서 올라갔던 게 다 못 내려오게 되면서 플로우 볼륨 그래프를 보신다면 여기도 변화가 생겼죠. 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끔 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PC 모드에서 리크가 발생하면 설정된 압력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압력이란 것은 PB랑 PC 어바브 PB를 더한 값입니다. 더 많은 플로우 및 볼륨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VC 모드와는 달리 VTI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전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 볼륨 컨트롤에서는 리크가 있다고 해도 설정된 타이다 볼륨만큼만 PC 타이다 볼륨이 제공되기 때문에 VTI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에서 리크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봤을 때 VTI가 올라가는 것은 이 프레셔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플로우랑 볼륨이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볼륨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볼륨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리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 VTE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라갔던 양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 내려오는 양이 더 부족하게 되면서 이 리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차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리크 발생 시 테스트렁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리크가 있다고 봤을 때 환자 측에서는 보통 ET 튜브의 커프 프레셔가 부족해서 셀 수가 있겠고요. 클로즈 석션의 막이나 밸브가 빠지면서 거기서 셀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환자 측의 문제고요. 인공호흡기 측에는 페이션트 서킷에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리크가 발생했을 땐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리크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SpO2가 저하돼서 환자가 언스테이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보통 저희는 오투브레스 기능을 활용해서 1분간 FiO2 100을 주죠. 그러면서 보통 환자가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다시 괜찮아지지 않는 경우에 백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잉을 하면서 테스트렁을 연결해 보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는데요. 테스트렁에서 리크가 없으면 이것은 ED 튜브의 문제나 클로즈 석션 문제, 즉 환자 측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테스트렁에서 리크가 있으면은 이것은 테스트렁의 문제이거나 페이션트 서킷의 문제이거나 호기 카세트의 문제이거나 인공호흡기 문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테스트렁에 문제가 있는지 서킷에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면 장비랑 서킷을 싹 다 바꿔버리게 되면은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리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서버 U의 트리거 화면이고요.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플로우 트리거 1.6 리터 퍼 미닛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이 숫자가 작아지면서 더 민감해지는데요. 더 민감해지면 이렇게 레스 페이션트 애플트 쪽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민감하다라는 것은 환자의 노력을 덜 필요로 한다는 거고요. 환자가 더 적은 호흡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편안하다는 것은 환자가 호흡비를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WOB가 Work of Breathing이죠. 환자의 호흡일인데요. 인공호흡기에서는 O2를 적절하게 주는 것과 CO2를 적절하게 낮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호흡비를 낮춰서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트리거가 적절하게 설정이 된다면 환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정 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트리거는 참고로 자바로업을 인정받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플로우 트리거 방식과 프레셔 트리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로우 트리거는 얼마만큼의 플로우 변화가 있을 때 자바로업을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프레셔 트리거는 얼마만큼의 프레셔 변화가 있을 때 자바로업을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트리거 설정을 하되 오토 트리거링이라는 것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설정해서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토 트리거링이 유발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버 위에서는 이 숫자가 작아지면 민감해지고 커지면 둔감해지다가 결국 이 하얀색 중심값을 벗어나서 프레셔 트리거링이 바뀌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이 더 적어질수록 숫자가 더 낮아질수록 점점점 더 둔감해집니다. 마이너스 값을 누르면서 숫자가 작아질수록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더 민감해지는 거고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서 더 숫자가 커지다가 결국 프레셔 방식의 트리거가 돼서 숫자가 더 작아질수록 둔감해진다. 마이너스는 민감, 플러스는 둔감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은요. 서버 i에서 트리거 값을 변경하는 설정 값이고요. 참고로 서버 i에서는 단위가 없습니다. 서버 u나 C 에어 등등 최신 제품들은 전부 다 단위가 있다라는 점이고 서버 i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경우는 숫자가 커질수록 민감해집니다. 이 표를 좀 보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위에가 서버 u고 아래가 서버 i인데요. 둘 다 성인인 경우입니다. 서브 U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민감해지는데 단위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민감합니다. 그래서 서브 U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공호흡기들이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질수록 민감해진다. 이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서브 I는 단위가 없습니다. 리터 퍼 미니션 단위가 없고 숫자가 커질수록 민감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서브 U에서 1.6과 서브 I의 2는 동일한 값입니다. 동일한 민감도를 의미합니다. 서브 i에서 3으로 바꿨다는 것은 서브 u에서 1.4로 바꿨다는 거고요. 서브 i에서 4로 바꿨다는 것은 서브 u에서 1.2로 바꿨다는 거예요.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1.6에서 1.0을 사용합니다. 서브 i는 2에서 5를 사용할 거예요.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민감하게 하면 환자를 편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오토 트리거링이라는 것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정도부터 오토 트리거링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범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I에서는 2에서 5 정도를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서버 U나 최신 제품들은 거의 다 1.6에서 1.0 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건 이때까지 봤던 그 표이고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인공호흡기가 있고 환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페이션트 서킷이 있습니다. 일단 인공호흡기에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면 환자한테 가스가 전달되는데요. 얼마만큼의 미니볼륨이 들어가는지는 인공호흡기 모니터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들어가는 미니볼륨 말고요. 서킷을 돌아다니고 있는 플로우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이 화살표 20개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어스 플로우라고 하고요. 해석하면 편향된 플로우입니다. 환자 쪽에는 들어가지 않고 썰kit만 돌아다니는 편향된 플로우, 베이스 플로우라고 하는 장비들도 많고요. 저희는 바이어스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분당 2리터입니다. 2리터 퍼 미닛에 플로우가 여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분당 2리터고요. 제가 이 2리터를 이해하기 쉽도록 20개의 화살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20개 중에서 1.6이 기본값이죠. 1.6을 16개라고 생각하면요. 20개의 플로우 중에 16개의 플로우 변화가 있을 때 환자의 자바로업을 인정해 주는 게 바로 1.6이 될 거고요. 20개 중에서 10개, 즉 1.0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20개 중에 절반인 10개의 플로우 변화가 있을 때 환자의 자바로업을 인정해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로우 트리거 1.6을 설정한다면은 20개 중에서 16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10개가 남았습니다. 10개밖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단순히 누출이거나 누출 중에서도 트리거의 영향은 없는 오토 트리거링을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오토 트리거링을 유발하지 않는 즉 트리거에 영향은 없는 단순한 누출일 수 있고요. 20개 중에서 10개가 빠져나가 버린 거죠. 혹은 환자의 자발 호흡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자바로움 노력을 하게 되면은 플로우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환자가 마시는 만큼 플로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20개 중에서 16개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플로우 트리거 1.6이기 때문에 트리거 영향을 주지 못한 변화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20개 화살표 중에서 16개가 없어지고 4개만 남았습니다. 즉 16개의 변화를 드디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환자의 자바로흡인 거죠. 환자가 자바로흡을 해서 이 20개의 화살표 중에서 16개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게 되면은 드디어 트리거에 영향을 줘서 자바로흡을 인정을 받아서 자바로흡을 제공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환자의 자바로움 노력이 아닐 수도 있고요. 리크일 수도 있습니다. 리크가 심해지면 결국 여기 있는 플로가 점점 빠지다가 이렇게 적게 남았을 때 조금 전에 그것이 많지 않았을 때는 누출은 있지만 트리거 영향은 없었는데 점점 많아져 가지고 트리거 값만큼의 돼버리게 되면은 트리거에 영향을 줘버려 가지고요. 환자의 자바로움이 아닌데 마치 환자의 자바로움이 있는 것처럼 기계가 반응을 하는 오토 트리거링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벤틸레이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것은 서킷을 돌고 있는 일정한 양의 플로우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설정한 값만큼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트리거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만큼의 양이 안 되면 트리거 영향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환자가 자바로움 노력이 있으면은 환자가 최대한 적게 노력하면서 트리거가 걸릴 수 있게 해주되 오토 트리거링은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토 트리거링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트리거 설정 시 성인과 소아 그리고 신생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엔 바이어스 플로우가 분당 2리터였고요. 신생아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분당 0.5입니다. 서버와는 동일하게 숫자가 2가 기본값이고 2에서 커짐으로써 민감해졌는데 다른 모든 인공호흡기는 단위를 갖고 있고 서버 I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U 같은 경우 그리고 최신 장비들은 단위가 도입이 되었고 단위가 도입되면서 서버 I랑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6이 기본값이고 한 단계 한 단계 숫자를 낮춰갈수록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마치 서버 I에서 숫자를 높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소아나 신생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 플로우가 0.5로 낮아졌기 때문에 기본값이 0.4입니다. 0.4에서 시작해서 이것을 0.35, 0.4 이렇게 낮춰갈수록 더 민감해지는 거고요. 성에서도 이제 1.6에서 1.0 정도 사용하는 것처럼 소아에서도 0.4에서 0.25 정도 사용하고요. 정말 작은 미수가다 그럴 경우에는 0.2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0.2로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오토 트리거링이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오토 트리거링에 살펴볼 텐데 일단 환자가 자바로흡이 있으면 환자가 자바로흡 할 때마다 폐 모양의 아이콘이 깜빡깜빡 거리고요. 플로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플로우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하얀색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설정된 RR보다 환자의 자바로흡이 더해지기 때문에 RR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환자의 자바로흡이지만 환자의 자바로흡이 아니라 리크에 의한 오토 트리거링이 되는 건요. 이렇게 VTI랑 VT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리크가 확연히 확인되면서 리크로 인해서도 자바로흡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크가 있는 자바로흡이라면 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환자가 자바로흡 할 때 인공호흡기가 브레스를 주는 것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서버 I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바로흡 할 때마다 T자가 뜹니다. 트리거링의 T자고요. 플로우 변화 이렇게 색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설정된 RR보다 RR 높아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리크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이게 정말로 환자가 내는 호흡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크로 인한 오토 트리거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당연히 환자가 숨 쉴 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은 파이팅이 심해지겠죠. 반대로 싱크로니는 안 되는 디싱크로니 상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환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정한 값과 다르게 다른 값이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벤틸레이션의 변화가 생기면서 바이탈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리크를 줄여서
리크를 없애주시게 되면은 오토 트리거링이 해결되는데 리크를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인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는 것을 없애줄 수 있도록 트리거를 플로우 트리거에서 점점 둔감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프레셔 트리거로 바꿔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둔감하게 해 가면서 이 리크에 트리거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